전철과 버스의 종착역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유학생들에게 모스크바 3대 위험지구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곳을 찾아가 보니 위험해 보이는 젊은이들이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2월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У нас еще в Москве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реступлений на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й почве какой-то. Здесь тоже есть свои позиции, как бы по этой версии работаем. 경찰은 당시 성희양을 불러 피해자 진술을 받았던 상태. 성희양은 러시아 청년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사진을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지만 성희양이 아무런 기억이 안 난다고 해 수사 성과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Она у нас имеется своя картотека, где, так сказать, подозрительные лица. То есть мы работали, составляли фотороботы. Вот. 성희양이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청년들은 일명 스킨헤드라고 불리는 단체. 이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며 유색인에 대한 폭행과 살인을 일삼는 집단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러시아에 치료 중인 우리나라 유학생 가운데도 피해를 당한 학생이 적지 않았습니다. 유학생들은 이들에 대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면서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를 털어놨습니다. 그냥 동양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부담을 항상 갖고 있는 거니까요. 걸어가는데 시비를 붙이는 거 있죠. 괜히 막 이렇게 겁주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겁주고 그럼 자기네들끼리 막 웃고. 딱 지하철에 들어갔는데 머리를 민 둘이 오더니 머리를 막 이렇게 흐트러뜨리더라고요. 그 둘 중에 하나를 발로 차고서 저는 도망을 갔어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혼자 택시 못 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건 아직 위험하다고 하니까 뭔가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그냥 다니는 거. 2년 전인 2005년에는 한국인 유학생 3명이 스킨헤드로부터 폭행을 당해 생명을 잃을 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칼이 이쪽으로 이렇게 막 들어왔어가지고 놀라서 이쪽으로 박았었어요. 17살이었던 어린 한국 유학생에겐 무려 11군데나 칼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건을 강탈하는 단순 강도나 불량배와는 달리 생명을 노린 것입니다. 문재인 아시아인데 나가라 이러면서 너네는 러시아에 있을 애들이 아니다 이러면서 러시아는 니네 땅이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취재진이 모스크바에 있던 4월 20일 주간은 히틀러의 생일 주간으로 학교는 휴교까지 할 정도로 스킨헤드를 조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현재 러시아 내 추산되는 스킨헤드의 숫자는 5만여 명.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냥 항상 걔네들은 모여있고 가죽 바지에 가죽 구두에 빡빡머리 가죽 자켓 뭐 그런 스타일로 입고 다니고. А вот сейчас уже их так много, что уже поздно. Человека 2-3 в месяц скинхеды убивают обязательно. Очевидно, будет дальше еще больше. 성희양이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면 크게 다쳤을 것이란 추정도 가능합니다. 취재진은 당시 성희양이 실려간 것으로 알려진 피고로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당시 진단서를 어렵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진단서에 따르면 성희양은 두부 손상, 뇌진탕 등 얼굴과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성희양을 만나본 친구들은 성희양이 극도로 불안정했고 외상도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꿈꾸면 막 뒤척이잖아요. 사람들이 악몽 꾸면 막 손 헛떡 잡으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약간 언니가 뒤척여가지고. Очень плохое состояние. Это был огромный сплошной синяк. И я единственное, что я фактически в приказной форме сказал, чтобы она лежала в больнице. И никуда тут не выходила.
그런데 성희양이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진 2월 11일 다음 날인 12일, 유족들은 이날 룸메이트였던 나리양 행동이 유난히 이상했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리양이 2월 12일 모스크바 시각으로 오후 1시쯤 성희양 서울 집으로 난데없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전화로 우리가 급하게 찾았어요, 성희를. 언니한테서 전화 받은 거 없으세요? 무슨 소리 안 했어요? 그걸로 연락 안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있던 자리에 잠깐 볼일을 본다고 나갔는데 올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안 온다. 전화를 안 받는다. 나리양은 오전 11시쯤 환전과 휴대폰 충전을 위해 나간 성희양이 평소 시간보다 많이 걸려서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 전화하고 그랬던 거는 그 기분도 이상해서 그냥 그전부터 그냥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화했을 때 그러면 지금 돈이 들어와서 뭐 언니가 확인을 하거나 뭐 그러겠구나 그러고 또 이따가 다시 전화를 또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입원 기록을 살펴보면 성희양은 11일 밤에 폭행을 당했고 병원에 입원한 시각은 다음날인 12일 오후 2시 50분. 당시 병원 의사도 성희양의 상처가 고름이 막 생기려 하는, 즉 하루 정도 지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성희양은 폭행당한 지 17시간 만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리양은 성희양이 폭행을 당한 시점은 12일 정오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1일 밤 10시에 폭행을 당했다는 경찰서와 병원 진단서 내용과는 분명히 다른 주장입니다. 언니한테 들었을 때에도 그날 아침에 애들과 러시아 애들과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고, 아침에 맞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날 12일 아침에 그 라이터 그거 갖고 자기는 맞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리양은 11일 밤 성희양의 모습을